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10곳 부도, 은행 파산, 건설사 PF 터졌다. 얼마 전에 좀비 기업보다 위태로운 대기업들이 공개되었으며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13%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사 2712곳이 부도 및 폐업을 하면서 PF 문제가 은행권으로 확대되고 있어 파산하는 은행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전쟁과 고유가가 이대로 장기화되면 도미노식 파산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대기업 12곳 은행 파산, 건설사 PF 터졌다. 자, 여기 1997년에 잇따른 기업 부도들, 이게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죠. 한번 뭔가 붕괴되면 도미노식으로 그냥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어떤 회사가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제 돈을 빌릴 거 아닙니까? 은행이 해주겠어요? 그럼 다른 것들도 돈줄이 막혀가지고 오히려 돈줄을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게가 됐든 또는 은행이 됐든 같이 동시에 보시면 한보철강, 산미그룹, 한보건설, 진로, 대농, 삼립식품, 한신공연, 기아차, 쌍방울그룹, 테일정밀, 혜태그룹, 뉴코아, 고려증권, 한라그룹, 이 뒤로 대우가 붕괴되듯이 정말 엄청난 대기업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붕괴된 거 보세요. 대기업 10곳 파산 위기. 지금 이제 사실상 정말 심각한 곳들, 한계기업 호흡기 때나 워크아웃 공백에 줄도당 공포하면서 뭔 말이냐면, 예전에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이 있는데 워크아웃은 그래도 회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살아날 가능성이.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실상 없애버린다, 백지화 시켜버리겠다 라고 하게 되면 기업들이 이제 생명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렇다면 10곳 좀 이제 저번에 보여드린 거하고 다릅니다. 대기업 파산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10곳, SK온, 하나오션, KJ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컬리, 코리아세븐, HD 현대중공업, 호텔롯데, 롯데쇼핑, 이랜드월드. 부도는 이미 확정된 게 대유그룹 위니하고 얘들도 상당히 지금 위태로워요. 물론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미줄처럼 이게 계열사가 있잖아요. 얘가 부도하게끔 놔놔버려야 하는데 계열사들이 이걸 살려주죠.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왕창 빚져가지고요. 혈세 가지고. 저는 이렇게 3년 동안 5년 동안 만년 적자만 내는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붕괴되게끔 나눠야 한다고 봐요. 100대 기업 적자. 여러분들 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이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보실래요? 자, 매출이 마이너스 21, 영업이익 무려 마이너스 113%나 지금 거의 2배 이상 엄청나게 지금 줄었죠. 순이익도 마이너스 109. 적자 1위에서 4위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자, IT가 1위입니다. 에너지가 2위, 산업재가 3위, 소재가 4위. 그 다음에 적자 5위에서 7위,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필수 소비재.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막 폭락한다고만 말하지 마시고요. 걔들이 왜 폭락하고 있는지, 코스피보다 더 떨어지는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이 기본적인 것만 파악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실증후 기업 급증하는데, 자, 워크아웃이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동아줄이 사라졌다고요. 생명줄이. 법정관리가 정상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상 부도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부실징후 업체도 무려 157곳이 183곳으로 6개월 만에 크게 급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거론되는 것들 정말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한번 우선 근거 자료를 좀 보고요. 자, 좀비 기업과 기업 파산 회생 추이.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이자, 보상 비율. 숫자가 안 좋을수록 더 나쁜 거예요. 지금 보면 다 좀비 기업. 오른쪽 보면 한계기업, 좀비 기업 추이도 2018년에는 3,000개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3,900개로 확 지금 계속 증가. 22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23년에는 훨씬 많이 증가. 기업 파산하고 회생도 보실래요? 보시면 파산 806건에서 1213건으로 5년 만에 크게 급증. 그리고 회생도 좀 주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급증.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특별히 기업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업이 기업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총체적인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중소기업 파산 역대급입니다. 어음부도액 8년 만에 최고치. 먼저 기업 부실, 은행 부실, 가계 부실로 기업 부실, 기업 어음부도액 3조 6,282억 원 8년 만에 최고치고 이자 보상 배율 7.35배가 5.1배로 크게 낮아졌어요. 숫자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좀비 기업이 3,017곳 3년 연속 이자도 못 내고, 자, 그렇게 매출은 올리지만 이자도 못 내는 기업, 3년 연속 못 내는 기업을 한계 기업인데 속칭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국민 혈세로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무너지게끔 놔놔야 된다고 봐요. 도덕적 해이가 생겨요. 그러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은행 부실, 은행 연체율 39개월 만에 최고치. 특히 이 PF가 계속 지금 말썽이죠. 이게 부동산 이게 말썽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금융권, 이 은행권 보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저축은행은 지금 얘들이 어느 곳이 당장 부도난다 하더라도 이상치가 않아요. 왜? 그만큼 연체율도 심각하고 자기 자본 비율도 적고. 금융권 부실, 이게 은행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행으로 국한시킨다면 지방은행이 특히 위험하고요.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까지 문 닫아도 지금 할 말이 없는 곳들 많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상당수가 포진돼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가계부실 볼까요? 가계부채가 1870조로 사상 최대, 약 GDP 대비 105% 전후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특징, 바로 전세라든가 또는 임대보증금, 이게 합쳐지면 거의 3,000조에 육박하겠죠. 빚을 못 갚는 대출자가 무려 171만 명으로 전체 대출의 8.7%입니다. 자, 10 중에 1명이 빚을 못 갚는다. 이거 미친 듯이 심각한 거 아니나요? 3곳 이상 대출자, 이제 빚에 빚으로 막 돌려막기 하는 거. 이거는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도 그래요. 은행도 돌려막기예요. 여러분들 돈으로.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무려 448만 명. 자, 여기 보시면 근거 자료들, 100대 기업 매출 증감률이 마이너스 21.5, 영업이익 증감률 마이너스 113.0, 당기순이익 증감률 마이너스 109.4. 진짜 높네요. 어떻게 100%씩 이렇게 분기가 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1등이 누구냐? 자, IT,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쭉 있는데 IT가 제일 안 좋고요. 에너지, 그리고 산업재, 소재,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바로 이 순서로 안 좋은데 이게 오른쪽이 미국이거든요. 미국 100대 기업과 우리나라 한국의 100대 기업. 자,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실적을 비교해 보세요. 자, IT 우리나라는 100단위로 넘어갔는데 얘들 보세요. 겨우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3. 뭐 지금 IT 쪽이 시장 흐름이 안 좋아서 그렇다. 무슨 얼어 죽을 시장 흐름이 안 좋다고 이렇게 떨어집니까? 얘들 보세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 천문학적이죠. 자, 미국이 에너지 쪽 그나마 손실폭이 큰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게 못 돼요. 5배에 5배. 다른 곳은 미국은 거의 흑자네요. 국내은행 원화 대출 분별 연체율 추이, 기업 대출 이렇게 줄다가 늘어나고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지금 끝부분을 보세요. 머리 쳐든 거. 가계대출도 좀 줄어든 듯 싶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뭐 주담대가 됐든 신용대출이 됐든. 건설사 위기 2712곳이 줄도산 공포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올해 건설사 2,000건 문 닫았다. 부도업체 9건 줄도상 공포. 자, 건설사 위기, 부도건설사들 보니까 먼저 완전 부도가 난 곳이 대창, 대우조선해양, 우석, 동원, 법정관리, 신일해피트리, HNINC, 회생절차, 태영, 대우산업, 대우조선해양, 동응. 이거 위에도 많아요. 폐업, 건설사 폐업이 무려 2,712곳, 줄도산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무슨 건설사가 얼마나 많다고 2,712곳이 폐업을 합니까? 종합건설업체도 거기에 큰 건설업체도 441곳이나 되고요. 전문건설업체는 2,271곳. 합쳐서 2,712곳이. 건설사가 왜 이렇게 위기를 맞느냐? 물론 외적 요인인데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돈줄이 막히고,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미분양, 미입주, 원자재 상승, 이게 직격탄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미분양이 좀 줄었다고 하지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PF 대출 볼까요? PF 대출 잔액이 무려 116조. 대출 73%가 B은행인데, 자, 여러분들 B은행에서 돈 빌려보세요. 이자가 얼마인지. 이러니 버티겠습니까? PF 대출이? 이 PF 대출이 경제 위기를 불러올지도 몰라요. PF 연체율 3배나 급증했어요. 무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부동산 위축, 미분양, 뱅크런 보세요. 78%가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이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그냥 돈이 싹 빠져나가겠죠. 우리나라 24시간 천만에요. 5분이면 다 빠져나가요. 5분이면. 대기업 PF 지급 보증액 취. 자, 위기건설사 자금 조달 상황 보시면 대기업 A건설사 PF 지급 보증액 취 봤더니, 자, 이거 보세요. 5천밖에 안 됐다가 여기 2023년 4조 때까지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건설사들 최근 자금 조달, 태영건설사 1,900억 원 차입을 했고, 현대 1,200억 원 회사채를 발행했고요. 대우건설 450억, 옵션부 사채를 발행했고, 금호건설 100억. 자, 무보증 사채 발행. 문 닫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문 닫는다는 얘기는. 물론 버틸 수 있으면 버텨야죠. 그렇지만 국가와 국민과 다른 기업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좀비 같은 회사들은 문을 닫아야 돼요. 본인 회사는 지금 굶어 죽고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회장이란 사람은 골프 치고 다니고, 이게 바로 현황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가계, 기업, 은행 총체적 위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제 심각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는 내수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외풍에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미입주, PF 대출 중단, 자금난도 심각해요. 은행권 부실, 국내의 부도 가능성, 다른 나라 은행이 부도가 나거나 또는 우리나라 특정 은행이 부도나면요, 이제 연쇄반응, 뱅크런 사태도 어느 정도 얼마 전에 나왔다가 강력하게 정부가 지금 지원을 해줬죠. 가계 부도, 영끌, 비투, 이게 급증합니다. 개인 파산도 확대. 정부가 돈이 많아야 돼요. 외환보유고가 차고 넘쳐야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외환보유고는요, 뭐 4천억, 5천억대 이렇게 된다는데, 그거는요, 4천억, 5천억, 이거 빠져나가는 것은요, 금방 빠져나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어떤데요? IMF하고 같습니까? 임대인 파산, 무리한 다주택, 갭투, 임차인 보증금 손실을 봐가지고, 국가경제 위기, 성장률, 무역 소비 다 지금 엉망진창이죠? 외환 보유고도 급감하고 세수도 부족해요. 더군다나 돈도 안 거치고 있어요. 자영업 파산, 자영업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2중, 3중, 4중, 다중업, 그래서 다중채무자가 많잖아요. 1인당 3억대의 빚을 지고 있대요, 자영업자가. 이 3억을 어떻게 갚아요? 집으로 대출 받은 사람들은 1인당 1억이 아직 안 넘어갔어요. 1인당.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1인당 3억의 빚이 넘어갔다는 것은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열악한데요. 5년 전보다 지금이
소상공인들 매출이 적은 거 아세요? 월급은 올랐죠. 회사 다니는 분들은 월급은 올랐는데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더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물가 뛰고 월급 많이 뛰었는데 죽을 맛이죠.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자, 5대 시중은행도 여기 보시면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인뱅 3사 순이익은 늘었지만 연체율도 쭉쭉 지금 올라가고 있죠. 금리 수준,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금리 수준 전망했더니 지금 128로 제일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물론 저는 뭐 1, 2년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 안 해요. 이제 거의 금리가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뭐 또는 유가 담합 이런 특별한 상황들이 지속 장기화만 안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단기로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가장 높잖아요. 128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10월 달 오면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소비자 물가도 올라갔죠. 미국 국채금리가 또 폭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5.0을 거의 찍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물가 문제, 금리 문제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주가가 폭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죠. 전국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 광역시 아파트값 등락률. 여기 보시면 상승 거래 비중이 부동산이 51% 정도로 약간 줄었죠. 자, 전국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49%가 하락 거래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보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 거래가 아직은 제일 많아요. 보합 두 번째 많고 하락이 세 번째 많은데 문제는 그 추이가 중요하죠. 이게 쭉 내려갈 거냐, 이렇게 계단식으로 갈 거냐. 지방 같은 경우 볼까요? 아파트 등락률. 자, 대구도 쭉 마이너스에서 쭉 올라가다가 지금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고, 보시면 부산은 계속 마이너스에서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쭉 플러스 되기 전까지는 집을 좀 지켜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건설사 부도업체 수 보세요. 벌써 누계가 9개나 돼요. 1월 달부터 6월까지.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가 170개가 360개로 80%나 증가. 원달러 환율 보실래요? 지금 1360대까지 다시 또 최고치로 지금 근접하고 있어요. 자, 이익금융권 연체율. 이건 뭐 다 5%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지금 손익 현황 봤더니 엄청난 적자. 그리고 연체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4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대. 이렇게. 자, 이제 건설사 부도는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PF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직접 관련이기 때문에 금융 위기가 터질 수가 있어요.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 불안으로 끝나느냐, 경제 위기가 터지느냐에 따라 집값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